네, 제 이름은 김연경이고 제스퍼 사장님은 사랑하는 강영훈 김선우 사장님이십니다. 저는 벨로시티의 힘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20분간 사장님들과 함께 제가 느낀 벨로시티의 파워가 어떤 건지 조금 솔직하게 나눠드릴 수 있는 시간을 준비했거든요. 저는 뉴스킨을 통해서 제 인생이 정말 많이 바뀌었어요. 2016년 12월로 돌아가게 돼서 그때 제가 LOI 동의서를 제출했고 2017년 9월에 EP를 달성을 했고 10월달에는 제가 글로벌 컨벤션에 갔었고요. 가장 높은 꼭대기 자리에서 저는 뉴스킨의 비전을 그곳에서 직접 경험을 했거든요. 저 무대 위에 내가 없으면 안 되겠다라는 확신이 있었고 저 무대에 저렇게 많은 사람이 올라가면 내 자리는 반드시 하나 정도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저는 글로벌 컨벤션 에너지를 받고 또 오자마자 정말 루비스파에 미쳐서 실물도 없는 루비스파를 가지고 미친듯이 뛰기 시작했고 저희 팀 내에서 그 쿠폰을 모두 소진하게 다 주문받은 것들이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그때부터 조금씩 확산이 있었고요. 골드코스트 트립을 갔다 오고 나서 다시는 이런 여행을 놓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저는 바로 BAP 타이틀을 갔었고 이때부터 저한테 벨로시티의 에너지가 오기 시작했거든요. 그리고 나서 4월 마카오 석세스 트립, 그리고 5월에 EBA, 10월에 미국 글로벌 컨벤션 때는 2년 전에 맨 꼭대기층에서 봤던 걸 가장 낮은 곳에서 보게 돼요. 그때 제가 봤었던 그 감정은 이루 말로 표현을 할 수가 없었고 그 무대에 직접 올라가서 피닝 정식을 받았을 때 내가 반드시 실제로 원하고 상상한다면 이루어지는구나를 저는 경험을 했거든요. 그리고 11월 달에 PA를 달성하고 지금은 3월 뉴질랜드 팀 이벤트 석세스 트립을 앞두고 있고요. 지금 현재는 방콕 석세스 트립을 또 4월에 앞두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석세스 트립이 ARO가 걸려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ARO가 절대 끊어지지 않게 지키려는 저의 이제 원동력과 에너지가 필요할 것 같아요. 모두 벨로시티에서 LT 라인을 갖고 싶으시죠, 사장님들? 네. 저 또한 앞으로 수많은 LT 라인을 만들고 싶은데 그 이전에 나라는 부분으로 시작해서 우리가 결론적으로 원하는 그림은 이렇게 4개의 LT 라인이 4-3-1이 만들어지는 첫 번째 목표가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나로부터 발생한 1대 6명의 사람들이 그룹을 구축하는 과정에서 다시 한번 도약해서 다 같이 1대 6명의 LT 라인을 만드는 꿈을 꾸실 거거든요. 근데 저는 지금 LT 라인을 만드는 데 집중하고 있는 것도 맞지만 그룹을 키운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저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키운다라는 의미가 되게 와닿지 않았었을 때가 있었어요. 내가 어떻게 능력이 돼야 그룹을 키울 수 있지라는 게 저한테 되게 컸거든요. 근데 저는 벨로시티로 사업을 진행하고 공동의 목표로 성장하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알게 된 건 뭐였냐면 그룹은 키우는 게 아니라 내가 나를 스스로 키우면 그룹이 성장한다라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각자 그룹을 키울 수 있는 리더를 만들어내는 것이 목표인 거고 그 리더들을 찾아내는 게 목표인 거지 내가 잘하겠다고 그룹을 키워서 LT 라인을 만드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 이론대로 하자면 1만 라인을 만들어 놓으면 1만 라인이 2만 라인으로 커가는 과정이 있어야 내가 또 다른 1만 라인을 찾아서 그 라인을 키울 거잖아요. 근데 상대적으로 1만 라인을 만들어가면 그 1만 라인은 1만에 머무를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거예요. 2만으로 도약하고 그게 3만, 4만이 돼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리더십 팀이라는 건 진짜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리더를 찾아서 그 리더가 LT 라인을 만들어내는 게 목표인 거고 그들한테 리더로서의 역량을 동기부여해 줄 수 있는 한 방향을 가진 리더가 되는 게 저는 가장 큰 이 벨로시티의 핵심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벨로시티로 사업을 하면서 가장 크게 느꼈던 한 가지예요. 한 울타리 안에 모두 다 키울 수 없다. 저는 뉴스킨 사업을 하면서 각자의 개성을 존중하는 것에 굉장히 포커스를 많이 맞췄어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제가 부족했던 것도 있어요. 내가 누군가한테 잘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사람이 될 수는 있지만 내가 한 게 모두 100% 옳기 때문에 나를 따라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리더는 되게 어렵다는 생각을 정말 많이 했기 때문에
내가 한 울타리에 가둬서 나만의 사고방식대로 리더들을 키우는 순간 이 리더는 자신의 색깔을 잃어버리면서 그룹 내에서 에너지를 발휘할 수 없다는 게 제 팩트였어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었을 때는 그룹 내에 강력한 색깔을 내는 게 중요하다는 게 아니라 리더가 가지고 있는 신념이나 방향은 맞되 각자의 리더들의 가장 큰 장점과 개성을 폭발적으로 성장시켜줄 수 있는 리더가 된다면 저는 그룹 안에서 에너지원들이 빛을 발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각자의 다름을 존중해 주었기 때문에 저는 리더십 팀을 성장시켰다고 생각하고 저는 그렇게 스폰서링을 받았어요. 만약에 스폰서 사장님께서 저의 다름을 존중해 주시지 않았다면 저는 아마 성장하지 못했을 거는 확신이 있거든요. 그렇다고 옳고 그름을 짚어주시지 않은 건 아니에요. 옳고 그름의 명확한 부분을 짚어주되 각자 리더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행동을 100% 존중해 주셨어요. 또는 그 행동이 어긋날지라도 진짜 잘못된 행동이 아닐 때 직접 경험해 볼 수 있게 해주셨던 게 저희 스폰서 사장님의 가장 큰 저는 그 에너지원이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절대 한 울타리 안에 담을 수 없으니 내가 리더가 됐었을 때 내가 다 끌어안으려고 하는 그 에너지가 커지면 커질수록 나는 더 많은 인재를 놓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사실 이총근 사장님과 최근에 미팅을 하면서 이 부분을 말씀을 드렸는데 이론적으로 가장 이해하기 쉬운 부분이나 실천하기 어려운 부분이라는 얘기를 하셨어요. 내가 이렇게 성장하고 이렇게 리더가 되기 때문에 이 방법이 옳아라는 게 어쩌면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아집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 완벽하게 내려놓되 방향은 정확하게 가고 그 부분을 복제할 수 있는 리더들을 창출해내면 반드시 공동성장이 있다고 말씀을 주셨거든요. 저는 저의 파트너 사장님들 한 분 한 분의 스토리텔링이 완벽히 있어요. 저희 친동생이고 한국수자원공사 출신이고 이곳에서 말도 안 되는 너무나 좋은 남자를 만났어요. 나중에 말씀드렸죠. 그래서 저는 한 사람의 인생이 바뀌는 건 이 또한 선택이라는 생각이 있었고 제 주변에 가장 똑똑한 사람을 제가 리크루팅했기 때문에 저한테는 제가 갖고 있지 않은 또 다른 똑똑함의 한 리더가 열린 거예요. 제 동생은 SNS를 단 한 번도 하지 않았고 SNS를 하는 사람들을 보고 약간 관종이라는 느낌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누구보다 변화하려는 의지가 강했고 이 안에서 본인이 갖고 있는 차분함과 스마트함에 그런 인스타그램이라든지 이런 그 SNS가 접목되다 보니 폭발적으로 이들을 신뢰하는 사람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이 부분 또한 제가 갖고 있지 않은 부분이었거든요. 그리고 제 두 번째 파트너 사장님은 최송화 사장님이세요. 누구보다 사실은 오래 리크루팅했던 사람이고 같은 웨딩 업종에서 진짜 사람 대 사람으로 정말 많이 대임을 당했던 사람이기도 해요. 최송화 사장님의 가장 큰 강점은 누군가를 진심으로 위하는 마음이 단 한 번도 거짓이 된 적이 없다는 사람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쓴소리를 못해서 상처를 받기도 하지만 그 에너지원에서 만약에 이성적인 부분이 플러스 알파가 된다면 진짜 완벽한 리더가 된다는 게 이 사람의 가장 최고의 강점이었어요. 근데 만약에 비즈니스적인 면모만 가지고 이 파트너 사장님한테 비즈니스적인 측면을 강조했다면 그의 진정성이 존중받지 못해서 저는 오히려 이질감을 느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뉴스킥 비즈니스. 그래서 아주 힘들어 했었어요. 쓴소리를 하는 것과 이성적인 판단을 내리는 것. 근데 그 과정에서 싸움으로 인해서 성장하고 그 성장의 발판으로 엄청난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거든요. 이 또한 제가 갖고 있지 않은 부분이었어요. 그리고 제 파트너 사장님 중에 홍선희 사장님이라고 계시는데 이 사장님 같은 경우는 제가 뉴스킨 사업을 하면서 이런 사람을 리크루팅하지 말아야지라고 했었던 넘버원이었어요. 정말 자기중심적, 자기밖에 모르고 자기 기분에 맞춰서 행동하고 어쩌면 뉴스킨 사업을 하기에 굉장히 어려운 케이스예요. 근데 변화를 하기로 마음먹고 나서 이 회사의 가치를 알게 돼서 대가 지불을 하기 시작하면서 정말 빠른 속도로 변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의 가장 최고의 강점은 SNS예요. 내가 1대1로 직접 소통보다 더 많은 사람들한테 자기의 의사표현을 명확하게 정할 수 있는 능력치가 있고 정말 신기한 건 얘기를 들으면 그 얘기를 복제해서 그 녹음기처럼 똑같이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뉴스킨에서 들었던 세미나나 이야기를 SNS를 통해서 풀어내기 시작했고
처음에는 그게 맞는 얘기인지 틀린 얘기인지에 대한 가치관이 부족했지만 있는 얘기를 그대로 풀어내다 보니 못 잊게 됐었던 케이스거든요. 변화하는 이 상황 속에서 어쩌면 대가지불이란 명확함을 제시하고 그 명확함에서 성장한 케이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이 파트너 사장님의 임상이라고 생각해요. 저 뉴스킨 사업을 하면서 제가 제일 감사한 건 뉴스킨 제품의 확신과 믿음, 그리고 제품이 가져다주는 비포 애프터를 완벽하게 믿거든요. 그랬을 때 이분은 본인의 쇼타임이라고 생각해요. TR90T가 시작이 되는 그 시점은 나의 쇼타임이에요. 내가 완벽하게 즐길 수 있는 나의 그 놀이동산이 되는 거죠. 그 시간이. 그렇게 해서 매번 뉴스킨의 기회와 그러니까 기회가 생기는 그 파트 타임을 완벽하게 내 것이라고 하고 소화해서 뛰기 때문에 두려울 게 없는 거예요. 그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누구에게도 절대 뒤지지 않는 완벽한 임상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그거를 어떻게 마케팅하는지 그 방법을 알고 있는 게 가장 큰 이 리더의 핵심 역량이었고, 그런 부분을, 그러니까 가끔은 그런 생각도 했어요. 이런 것까지 SNS에서 말하면 안 되는데 라고 하는 것들도 SNS에 노출을 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저도 당연히 안 되는 부분에 대한 제지를 하긴 했지만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내 생각이 틀에 박혀 있었구나라는 생각도 한 번 더 하게 됐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 또 LT라인 파트너 사장님이신데 SNS로 만났고 출산하기 3주 전에 만났어요. 그래서 제가 출산을 했었을 때 뉴스킨 사업에 뛰어들었고 어쩌면 제 손이 가장 닿지 않은 파트너일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 사장님의 엄청난 에너지는 죽지 않는 텐션이에요. 항상 하이 텐션을 유지하거든요. 근데 그 하이 텐션을 유지할 수 있는 가장 큰 원동력이 뭐냐면 기분과 열정을 혼동하지 않는 거예요. 절대 혼동하지 않는 강인함을 가지고 있고 저희 팀에서 공지 여신이라고 불리거든요. 진짜 공지를 어디서 가지고 온지 모르겠어요. 저도 못 받는 공지를 가지고 와요. 근데 제가 그 모습을 볼 때마다 느끼는 게 뭐냐면 머릿속이 24시간 뉴스킨으로 차있지 않으면 불가능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열정과 에너지가 때로는 침체되어 있는 팀 자체의 에너지에서 그 끌어올려주는 에너지를 만들어내고 본인이 그런 얘기를 들어있거든요. 이제 다른 사장님 세미나에서 EBP 달성을 외치는 파트너들을 믿는 것은 자기는 지널러지밖에 믿지 않는데요. 말로 외치는 것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 부분을 말로 하기 이전에 진짜 지널러지를 보여주는 파트너 사장님 중에 하나예요. 본인이 목표한 게 명확하고 만지부를 해야겠다는 목표가 명확했었을 때 정말 타협하지 않는 케이스거든요. 이 사장님이 저한테 했던 말이 방콕이라는 나라가 너무 더워서 가고 싶지 않은 나라인데 내가 왜 이렇게 여기를 가려고 애를 쓰는지 모르겠다 하면서 막 뛰셨거든요. 사실은 이 리더 사장님께서 가지고 있는 에너지와 그 에너지를 끌어올리는 힘이 전체적인 팀 내의 분위기 메이커 역할을 해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외에도 저한테는 지속적인 성장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많은 파트너 사장님들이 계시고 이 안에서 저를 성장하게 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제가 진짜 팀을 키워야 된다, 내가 팀 안에서 어떤 모습으로 성장하는지 그 부분을 정말 돌아보게 해주신 분들이 많거든요. 저는 원팀에 대한 걸 진짜 중요하게 생각하고 팀이 가지고 있는 그 원천의 에너지를 뿜어내는 것 자체가 메인 리더가 가지고 있는 핵심 생각이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또 중요하게 여기는 것 중에 하나가 제가 느낀 벨로시티의 핵심은 팀 리더가 가지고 있는 완벽한 모토가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사실 윈윈에도 사명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뉴스킨 자체에도 사명이 있는 것처럼 팀의 리더가 가지고 있어야 될 사명은 반드시 존재한다고 생각해요. 100% 똑같은 조직이 완벽하게 복제될 수 없거든요. 근데 100% 똑같지 않지만 방향이 같은 가지각색의 리더들이 모였을 때 저는 폭발적으로 성장한다고 생각을 해요. 저의 팀의 모토는 사랑이고요. 어떤 리더가 되고 싶은가를 정말 많이 생각했던 것 같아요. 내가 진짜 어떤 부분의 핵심 가치를 가진 리더가 되고 싶은지에 대한 맥락이 명확하다면 저는 그 방향성을 하나를 가지고 팀을 이끌어 나갈 수 있고, 제가 지금 생각하는 부분은 사랑은 우리가 공통적으로 가져야 되는 부분이지만 완벽한 팀을 이끌어 나가는 비즈니스적인 에너지가 될 수는 없다라는 생각 또한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인드는 사랑을 가진 사랑이 충만한 사람들이 모이지만 내가 가지고 있어야 될 비즈니스 전략은 명확하게 다시 세우지 않으면
100% 내가 생각만 가지고 있는 리더로서는 팀이 제한적으로 성장할 수 없다라는 생각을 제가 요즘에 정말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저의 사명은 30대 밀레니얼들, 지금 꿈을 이룬 밀레니얼들한테 뉴스킨을 통한 완벽한 꿈을 찾아주는 게 저의 목표고, 그 밀레니얼들이 완벽하게 들어오고 싶은 팀, 뉴스킨을 하고 싶은 팀을 만드는 게 저의 사명이에요. 그래서 그 사명을 글로 적고 완벽하게 팀의 사명을 만들어내는 거에 포커스를 가지고 있거든요, 지금. 네, 그리고 제가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내가 느끼는 감정 말고 상대방이 느끼는 감정을 존중하라. 저는 그 얘기를 진짜 많이 해요. 서로 대화하다 보면 나는 그런 의도로 말한 게 아닌데 듣는 사람은 그런 의도로 듣게 되는 경우가 되게 많잖아요. 근데 여기서의 100%는 듣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어떤 감정을 가지고 이야기를 했건 상대방이 그렇게 느끼지 않았다면 그건 그 얘기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 말도 되게 세게 하는 편이고 목소리도 크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방향과 생각이랑 듣는 사람이 전달되지 않는 거예요. 나는 진짜 사랑으로 이야기를 했지만 듣는 사람은 기분 나빠할 수도 있다는 포인트를 저는 그걸 제 말투와 저의 그 행동에서 깨닫고, 그 부분을 가장 많이 깨닫게 해준 게 홍준 사장님이시거든요. 저는 가장 충격적이었던 얘기가 뭐냐면, 고객을 상담하듯이 나한테 말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한 적이 있어요. 얼마나 제가 평소에 가까운 사람한테 하는 언행이 거칠었으면 그런 얘기를 했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기한테는 고객한테 상담하듯이 말해달라는 거예요. 저는 그 얘기를 들었을 때 너무 충격을 받았고, 내가 분명히 놓치는 부분이 있겠구나. 내가 듣는 것과 말하는 것, 상대방이 느끼는 감정을 내가 명확하게 캐치하지 못하면 나는 나의 의도와 상관없이 많은 사람을 잃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내가 느끼는 감정 말고 상대방이 느끼는 감정을 완벽하게 존중한다면 저는 분명히 팀 내에서의 마음이 맞지 않아서 생기는 불안은 많이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완벽하진 않겠지만. 그리고 중요한 것과 더 중요한 것을 구별하기. 저는 뉴스킨 하면서 이게 가장 어려웠거든요. 뉴스킨을 하면서 중요한 것들이 너무 많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지켜야 될 게 많이 생기니까 중요한 것이 많이 생겼을 때 더 중요한 것을 어떻게 구별할 것인가의 생각을 정말 많이 했었고, 매 순간순간 파트너 사장님들하고 통화를 하거나 팀 내에 문제가 생겼을 때도 더 중요한 게 뭔지에 대한 생각을 정말 많이 해요. 그래서 물론 1차원적으로 생각하면 당장 앞에 닥친 일이 굉장히 중요하게 느낄 수 있겠지만, 내가 조금 더 시야를 넓혀서 생각한다면 더 중요한 것이 뭔지 알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랬을 때 더 중요한 것에 대안이 나오지 않는다라면 충분한 스폰서링을 통해서 더 중요한 것을 찾으실 수 있을 거고, 그 더 중요한 것을 먼저 진압했을 때 저는 반드시 팀 내에 더 탄탄한 성장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순간적인 감정에 생기는 중요한 것과 진짜 더 중요한 것을 구별하는 것은 저는 리더가 가져야 될 굉장히 큰 덕목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마지막이거든요. 결국은 내 그릇이 작음이다. 저는 그릇이 정말 작은 사람이었어요. 제가 성장하려면 성장통의 크기를 감히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를 매번 궁리했던 사람이고, 남 탓을 할 필요가 정말 1도 없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내가 그릇이 작기 때문에 이 모든 상황이 짜증이 나고 화가 나는 거지, 내가 그릇이 키워진다면 사실상 별거 아닌 문제인데, 매 순간순간 감정에 계속된 노동을 스스로 하고 있다면 저는 100% 본인 그릇의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팀 내에 무슨 사건과 사고, 저 스스로에 인한 문제가 생길 때마다 결국은 내 그릇이 작습니다. 스폰서와의 문제든 파트너와의 문제든 형제라인의 문제든 내가 그릇이 작기 때문에 생긴 거니 결국에 내 시야를 넓히고 내 마인드를 넓혀야지만 이것을 가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저는 이제 제가 강의를 준비하다가 이 부분을 찾고 되게 많이 가슴에 와닿았는데, 벽을 내려치느라 시간을 낭비하지 마라. 그 벽이 문으로 바뀔 수 있도록 노력하라. 정말 이렇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어떻게든 내가
시간을 낭비한다 생각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탈출구를 찾았지만 결국에는 문이 아닌 이상 열리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알게 됐고 내가 문으로 바뀔 수 있도록 만드는 리더가 되지 않으면 결국에 팀 성장과 확산은 없을 수밖에 없다라는 명백한 결론을 내렸어요. 그래서 저는 팀이 크지 않은 거, 비즈니스이기 때문에 잘 될 때와 잘 되지 않을 때의 구별은 명백하게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맨 꼭대기까지 올라갔다면 내려올 일밖에 없다라는 것도 전 알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 그만한 고통을 감수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그 고통을 감수하기 위해 선택한 건 문이 바뀔 수 있도록 제가 먼저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인드로 팀 안에서 지속적인 성장을 할 거고 더 많은 분들께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리더로 성장하는 게 저희 2020년의 목표입니다. 저희 스피치를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